오늘은 필터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터 함수를 사용해 보고요. 최강 함수 반열에 충분히 올라갈 만한 함수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이건 사용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표로 전환을 합니다. 표로 전환을 하지 않게 되면 약간 성가신 일들이 좀 생깁니다. 꼭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컨트롤 A를 해주고요. 삽입에 가서요. 표를 눌러줍니다. 확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표로 됐죠. 저는 얼룩무늬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로 잘 됐습니다. 표로 잘 됐고요. 여기서 이제 조건을요. 원활하게 사용을 해주기 위해서 유효성 검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속이 있죠. 그런데 소속이 구매팀, 여기 보면 구매팀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어요. 중복된 항목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컨트롤 C를 하고요. 컨트롤 V를 하고요. 자, 유니크 함수 해서 여기서 컨트롤 Shift 방향키 아래로 했어요. 저기 보시면요. 이제 표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괄호 닫고요. 엔터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중복된 항목 제거 자동으로 다 되었죠. 여기서요.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가서 모든 값을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원본 범위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선생님, 만약에 여기서 또 다른 소속이 추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은 여기서 옵셋 함수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옵셋 함수가 여기에 늘어날 때마다 자동으로 인지를 하게 해주는 함수죠. 이렇게 옵셋 함수와 이름 정의를 사용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걸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서 구매팁 잘 생깁니다. 여기서 기획팁, 잘 되죠. 이렇게 미리 해놓고요. 자, 필드 이 부분은요. 이렇게 숨기기를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게요. 깔끔하게. 여기서 이렇게 컨트롤 C를 해서 컨트롤 V 했습니다. 여기서 필터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참고로 필터 함수는요. 이렇게 필드명을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드명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복붙을 직접 해 주셔야만 됩니다. 복붙. 여기서 FILTER 괄호 열고요. 이렇게 지금 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필드명 있지 않습니까? 맨 끝에 가면은 이렇게 대각선 화살표가 생기죠. 클릭을 해주면은 표이라고 됩니다. 여기서 쉼표를 해주고요. 보세요. 참조 범위, 표 전체 및 일부 가능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 표 전체를 전 해줬습니다. 참조 범위입니다. 필터링 걸 참조 범위. 여기서 필터링을 할 거잖아. 이걸 이용해서 필터링을 할 거잖아요. 맞죠? 어느 걸 가지고 필터링을 할 거냐 그 말인 거예요. 인수 1은요. 자, 이제 인수 2. 인수 2는 조건을 입력해 주는 겁니다. 배열 수식 형태의 조건 입력. 배열과 그냥 셀 하나 이렇게 배열 수식 형태의 조건 입력이죠. 자, 여기서 다시 지워주고 원래대로 이렇게 이제 소속이죠. 소속에 갖다 대고요. 클릭을 해주고 는을 해주고 지금 표의 소속이 보세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죠. 전체 해주고 여기를 찍어줍니다. 쉼표를 해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인수. 결과값이 없을 때 대신 입력할 문구 생략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략을 일단 생략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엔터를 해보겠습니다. 잘 나옵니다. 생략을 해도 잘 나오네요. 자, 이렇게 생산관리팀 잘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에러가 뜹니다. 얘를 지워버리게 되면 에러가 뜹니다. 다시 구매팀을 하고요. 그러면요. 제가 다시 세 번째 인수에요. 쉼표를 해주고 직접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세 번째 인수. 세 번째 인수는 자, 쌍따옴표를 하고요. 데이터 없음. 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엔터 했어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지워지면은 데이터 없음이라고 뜹니다. 잘 뜹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때 지금 소속에 이렇게 공백인 거 여기서 공백인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데이터가 없잖아요. 필터링을 했는데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해서 데이터 없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 없을 때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 없음 이런 거보다는요. 그냥 사실 이렇게 공백 이렇게 공백을 보통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엔터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더 깔끔하죠. 이렇게 여기에 있을 때는 나타나고 없을 때 딜리트를 해주면은 여기도 같이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하겠죠.
자,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일단 구매팀을 하고요. 제가 이걸 하고 싶어요. 여기서 평균을 있지 않습니까? 89.5 가장 높은 게 가장 위로 오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즉 평균을 중심으로 내림 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필터 함수는요, sort 함수와 결합하기 해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바로 sort 함수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sort 괄호 열고요. 여기서는 함수 마법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마법사를 열고요. 자, 필터 함수 되어 있죠? 여기서 sort 함수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sort index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성명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소속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맞죠? 저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평균은 우리가 참조 범위에서 9번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무슨 차순으로 할 것이냐? 제가 내림 차순이라고 했습니다. 큰 게 위로 가 있을 때는 내림 차순입니다. 마이너스 1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렇게 행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행 기준 정렬의 경우에는 false, 그냥 기본 값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냥 사실 평상시는 거의 생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생략하고 엔터를 했습니다. 지금 평균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균이 높은 거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만약에 제가 입사일자가 지금 보세요. 여기 날짜가 이렇게 간단한 날짜로 안 되어 있네요. 자,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고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 빠른 날짜 순으로. 그러면 빠른 날짜가 데이터가 적은 거니까 이거는 오름차순이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맞죠? 자, 다시 sort 함수를 기준으로 함수 마법사를 키고요. 다섯 번째로 바꿔주고요. 1로 바꿔줍니다. 생략을 해도 됩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보세요. 입사일자가 가장 빠른 게 위로 가 있죠. 점점 보세요. 입사일자가 높아지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필터 함수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게 고급 필터 매크로입니다. 오피스 365 유저가 아니신 분들은 고급 필터 매크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 필터 함수 끝나고 난 다음에 고급 필터 매크로 가르쳐 드릴 겁니다. 하지만 고급 필터 매크로는 이렇게 정렬까지는 안 됩니다. 고급 필터 매크로를 이렇게 정렬을 하시려면은 여기서 미리 정렬을 하시고 나서 고급 필터 매크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원본에서 미리 정렬을 해 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특징. 자, 함수이므로 조건이 변경되면 필터링 결과값도 즉시 자동 업데이트 된다. 최고 장점입니다. 조건이 변경되면 필터링 결과값도 자동 즉시 업데이트 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AAA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구매팀에 왔어요. 구매팀에 왔습니다. 여기서 뭐 사장 해볼게요. 제가 사장 했습니다. 남자고요. 2017년 5월 1일에 왔다라고 할게요. 자, 점수는요, 뭐 100점. 자, 합계 200이겠죠? 그냥 일단 200 할게요. 뭐 함수로 되어 있겠지만. 자, 평균은 또 100점이죠? 빠른 입력을 위해서 일단 이렇게 했어요. 지금 봐보세요. 바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 게 보이십니까? 함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함수입니다. 자, 이제 자동 필터를 대신에 활용 가능하다. 당연히 이제 여기서 자동 필터 구매팀,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요. 여기서 소속해서요. 이렇게 구매팀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예전에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죠? 맞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손가락만 여기서 까딱까딱 하게 되면요, 자동으로 바뀌는데 굳이 자동 필터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고급 필터 매크로의 강력한 기능도 대체 가능하다. 100% 대체는 아니다 해놨습니다. 100% 대체가 아니라는 말은요, 고급 필터는요, 이 필터링 하는 기술이요, 정말 굉장합니다. 응용하는 게 굉장하기 때문에 자동 필터도 100% 대체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고급 필터의 완전 고급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거의 한 90% 이상은 이렇게 고급 필터 매크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365의 구독자가 아니라면요, 그냥 고급 필터 매크로 기능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필드명을 인식하지 않는다. 필드명도 일반 데이터로 인식을 한다. 자, 참고 필드명을 인식하는 편집 툴. 고급 필터는요, 이렇게 여기에 필드명들을 인지를 합니다. 알겠죠? 피벗 테이블도요, 여기 필드명을 인지를 해요. 하지만 이렇게 이 필터 함수는 필드명을 인지를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오셨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는요, 제가 표로 전환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했냐면은 범위를요, 이렇게 요렇게 열 단위로 줬습니다. 열 단위로 주니까 이 성명도요, 데이터로 인지를 하는 겁니다. 필드명으로 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도 데이터네, 강남찬도 데이터네, 성명도 데이터네.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성명, 소속 이런 게 나오죠. 이게 바로 필드명 자체를 따로 인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표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게 보세요, 귀찮아져요. 이거 해결 못하는 건 아니지만 또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함수를 복잡하게 더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표로 사용을 해버리면은 괜찮다라는 거죠. 이렇게 필드명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필드명 인지를 못하는 거는 이렇게 알아두시면요, 나중에 여기를 표로 전환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할 때 참고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조건 입력을 여러 형태로 활용 가능하며 활용 가능 범위가 넓어지면 조건 입력의 난이도도 어려워진다. 자, 이렇게 조건을 여러 개 사용을 하실 분들은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 텐데 조금 집중을 해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